자,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1장에서. 자, 봐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특히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저하고 마음이 통한다 생각해봐요. 여기 뭡니까? 산이죠. 그래서 산봉산 그러지 말고 요거는 등기법 산 그려봐요. 부동산 등기법 산은 크게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장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봉우리야. 그러면 우리 1장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러면 1장에 배운 걸 2장에다 갖다 써먹기만 하면 돼.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등기 절차, 총론과 관련돼서 2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가 강론 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바로 강론 파트가 돼요. 요 3장은 바로 대표적으로 표제부, 표시 등기를 나타내고 그 4장은 바로 대표적인 갖고 얼구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등산을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상을 넘었다. 한 봉우리를 넘었으면 두 번째 봉우리를 넘어가야 돼요. 2장. 그 다음에 3번째 봉우리.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봉우리가 3개라는 걸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5강과 관련돼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미가 다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게시라는 게 있어요. 게시. 자, 당사자가 게시한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바로 촉탁 등기가 되고,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바로 직권 등기가 되고요. 법원이 게시해주면 바로 명령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당사자 원칙, 요거는 원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직권 등기와 법령 등기는 법원, 이거는 예외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등기 절차 중 출제 빈도가 높은 당사자 신청과 직권 등기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당사자 신청, 촉탁 등기,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까지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서 페이지 158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 부분. 그러면 선생님, 등기 절차 측면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G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부탁한 게 있죠. 이 매수인은 대표적으로 사인이 되고 이것도 사인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랬죠. 자, 당사자가 이제 등기소로 옵니다. 당사자가 이제 등기소로 와서 당사자 신청지 두 사람이 꼭 손잡고 왔어요. 공동 신청이 되고 혼자 왔으면 단독 신청이 돼. 당사자가 등기소로 직접 방문했으면 방문 신청이 되고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네. 근데 관공서가 게시해줘서 그러면 촉탁 등기가 되는 거고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대표적인 직권 등기가 되는 거고 자, 법원이 게시해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명령 등기, 이의 신청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과정이 또 무진장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거진 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거진 2장 부분이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쏙 들어오면 되게 쉬워요. 등기소에 갔죠. 지금 방문 신청을 한번 해봐요. 등기소에 뭐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죠. 등기관이 있으면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 사유가 없다. 각하가 없다. 그 다음에 보정 명령도 없어요. 보정도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치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yes냐 no로 정해지겠죠. yes다. 그러면 yes는 그러면 이제 yes냐 no로 이제 결정되겠죠. no 하면 이제 각하나 보정 치하라는 명령으로 떨어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yes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등기부에 가겠죠. 등기부에 뭐 합니까? 바로 기록하게 되겠죠. 기록하게 되면 자, 교합이라는 단어를 아까 이야기했죠. 완료 시기가 됩니다. 근데 등기부의 기록시가 효력 시기가 아니라 접수시 법이 개정돼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될 거예요. 자, 교합하게 되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등기관은 권리증을 작성해줘야 돼.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걷어라. 가세 자료를 송부하게 되고, 그러면 삿대질. 자, 삿대질은 뭐예요? 이의신청이 될 거고, 자, 잘못됐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자, 등기부가 제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으면 무슨 등기 문제가 발생합니까? 대표적인 경정 등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착한 사람은 뭐다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고 그래서 벌칙이 되고, 저 절차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 주자. 그래서 보칙이라는 게 탄생. 그러면 지금 우리 뭡니까? 요 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1년에 여기 등기를 하는 과정의 1년의 과정을 바로 등기 절차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요 과정이 무진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 과정들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장에서 등기 절차를 좀 체계화 시켜놨고요. 그럼 159페이지 제1절 신청과 관련돼서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간단하게 등기 절차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화된 걸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죠.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은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 법률의 규정으로서 등기안의 직권 등기는 별표 3개죠. 법원의 명령,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당사자에 대해서 얘가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느냐,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느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느냐. 거기는 오타가 나왔네요. 등기 신청 능력 위에다 적격으로 하나 바꿔놓으세요. 적격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으시고, 자,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 비법인 사단 재단, 포괄승계인, 제3자 대리인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단계 신청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옆에 신청주의 원칙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나 해놔요. 세팅. 우리가 이제 뭐예요? 햄버거에도 세팅이 있듯이, 햄버거 있으면 콜라가 세팅이 되듯이 여기도 한 세트를 마련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려면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게시. 그러면 게시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게 하나 또 아까 계속 세팅이 나오죠. 그래서 등기관이 있다.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요거는 직권 등기가 되고, 법원이 게시해주면 요거는 명령 등기가 된다. 명령 등기는 무슨 신청으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잘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팅, 게시에 따라 물려서 원칙 한 세팅, 그 다음에 애가 여기 세팅. 그러면 시험은 애적인 측면에서 나온다. 등기관의 직권 등기. 여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 당사자 신청으로 쏙 들어가서 또 하나 세팅이 요 속에 안에 또 세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또 세팅이 원칙 당사자 신청이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은 뭐다? 사적 자체 원칙상 이미 신청이야. 그러면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적으로 등기 강제. 그래서 등기 강제라는 게 또한 이렇게 세팅이 하나 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등기 강제에서 또 한 세팅이 또 세 세팅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래서 1개월을 한 세팅, 1개월을 강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법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라는 거예요. 특별조치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기에 작년에 별표 3개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냥 한시름 났습니다. 왜냐면 이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출제됐거든. 그래서 요거만 좀 60일만 하나 숙제해놓고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3년은 우리 안영찬 교수님한테 민사특별법이 작년에 명의신탁이 2문제 출제됐어요. 그쪽으로 이제 범위가 들어가면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시법에 약간의 예전보다는 출제 옛날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에서 명의신탁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명의신탁이 바로 민법에 가서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5개죠. 법률이 5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주임법, 상임법, 집소법,
그 다음에 뭐예요? 가담법, 부실법, 즉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이 요즘 공시법령이나 중개사법에서 뜸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민법에서 명의신탁으로 연결. 그러면 우리 공시법과 관련돼서 명의신탁 3년 요거는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60일. 그럼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별표 하나 넣고. 그러니까 요게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왜 강제를 하느냐? 대장과 등기법을 뭐예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제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명의신탁은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어디까지 한 세팅이냐? 지금 이 시간에 배울 이게 한 세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세팅이 구분이 되고 그 안에 당사자 신청 안에 요 안에 요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잡고 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뭐다 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9페이지 신청주의 원칙. 그러면 크게 한번 봐봐요. 자, 신청이 한 등기 절차 개시. 그래서 가로 1번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쭉 넘겨보니까 161페이지 2번에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게 거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봐봐야죠. 이거는 원칙이고. 그러면 뒷장을 한번 또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쭉 넘겨가 봅니다. 쭉 넘겨가니까 185페이지 예적 측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 165페이지입니다. 가로 1번에 등기안의 직권이라는 게 있어요. 165페이지 맨 위에 직권 등기 이걸 별표 3개를 해놓고 단단히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니까 저기 161페이지 가로 2번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볼 건데 크게 보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죠. 자,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보죠. 자,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 안에 또 세팅이 하나가 돼 있어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 A는 등기 강제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 등기 강제가 어디냐? 160페이지 방가로 3번에 강제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160페이지입니다. 자, 160페이지 보니까 1번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거기 토지와 건물을 뭐예요? 1개월을 강제하고 있는데 토지는 해태되더라도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 1개월에 신청하지 않지만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한다. 그걸 딱 잡아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뭐다? 1월 1월인데 건물에 한해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할 때는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의미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무슨 조치법? 특별조치법이야. 그러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5자죠. 그럼 주요 글자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생략등기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중간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 금융계약서라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여기서 강조가 되고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5개가 주요 글자라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저도 다루어지지만 우리 중개사법 장재훈 교수님도 거기서 다뤄주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계약서가 중간생략등기가 거기서 다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특별조치법 주요 글자가 며칠이냐? 바로 60일이다. 5개고 60일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법 교수님이랑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작년에 출제된 게 이겁니다. 매매라는 거하고 증여라는 걸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돼. 60일은 60일인데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반대급부의 이행일 완료일부터 60일. 그게 민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증여라는 것은 편무계약이죠.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우리가 매매와 증여가 나올 때 그런 측면에서 요 주요 글자를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60일. 그래서 자, A번과 B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60일을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서 뭐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른쪽 가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죠.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 체계죠. 그러면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존 등기와 관련된 매매와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매매 증여가 나올 거고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보존 등기는 A가 건물을 완성하기 전하고 A가 건물을 완성 후에 이제 결국 그러면 A가 건물을 완성되기라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완성됐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보존 등기, 건물이 완성됐느냐, 건물이 완성되지 않느냐, 완성된 후의 문제, 완성되기 전의 문제 두 가지 측면.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1번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완성됐다라는 거네.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당연한 거고요. 만약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거라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161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가 나오네. 쌍무. 그래서 쌍무는 반대 급부일로부터 60일. 대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한시랑 나서요. 작년에 이거 애운이라고 수강생들한테 이걸 애우라고 암기하라고 그러냐고 매매 그러면 뭐예요? 쌍무계약, 정연은 편무계약 뭐냐 애운이라고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우리 실강할 때 수강생이랑 머리 잡고 둘이서 싸우니라고 항상 걱정을 했네. 또 뭐예요? 거진 다 됐죠. 그런 측면에서. 요건 보존 등기는 건물이 완성 전하고 건물이 완성된 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올해는 한 실험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명신탁 3년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네. 촉탁 등기. 그래서 161페이지에 관공서 촉탁. 그 내용 진짜 많죠. 근데 우리가 주요 글자는 딱 3개만 적어 놓으면 돼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자, 161페이지 가로 2번하고 있어요. 촉탁 등기는 첫 번째는 주체가 관공서라는 거 하나 포인트 잡고 관공서는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진정성이 보장됐다라는 걸 하나 잡아 놓으세요. 등기 진정성 보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공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뭐 거기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큰 측면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두고 쭉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165페이지 예외 등기 안에 직권 등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별표 3개를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안에 직권, 그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몇 개 적어놓고 갑시다. 가로놓고 뒷장이 넘은 경우는 박스가 있으니까 박스로 정리해 봅시다. 등기 안에 직권 등기가 있네.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간이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등기가 되려면 첫 번째 등기간이 해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등기간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원칙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붙겠죠. 그래서 통지와 관련돼서 이게 작년에 우리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2.5점짜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일단 직권등기는 요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66페이지 하단부에 이제 하나씩 그마다 통째로 정리를 해놨어요. 보전, 경정, 변경, 뜻의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지역권 등기, 말소 등기. 이걸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쳐보자고요.
자, 보전 등기. 보전 등기는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리 23회 때 지문으로 출제되고 20회 때는 박스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자, 보전 등기 옆에다가 한번 하나씩 논점을 한번 잡아가자고요. 자, 보전 등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요거는 이제 보전 등기는 요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보전입니다. 보전. 보전이라는 것은 뭐다? 처음이죠. 처음이죠. 소유권은 뭐다? 갖고죠. 갖고. 그다음에 등기권은 등기관이죠. 그렇구나.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관이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해 주는 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구나 라는 거 잡아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과 예의가 있어요. 원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법원이어야 되고요. 자,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 처분 제한이어야 돼.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등기관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A가 있다라는 거네. A는 법원입니다. 법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인데 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뭡니까? 소유권은 아니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건 말하면 원칙과 A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뭐예요? 바운더리에 맨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바로 미등기 부동산이 전제 요건이 되어야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면 법원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관에 무슨 등기를 달아줍니까? 가처분 등기를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나눈 대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적어놓고 하나씩 또 구분해보자. 자,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소유권 보전, 그래서 원칙. 자, 2번은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는 거의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A 관계. 요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경정 등기란. 자, 경정 등기 이제 또 치고 들어가야죠. 자, 경정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자, 당사자 등기관이죠. 자, 차고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가 되는 거죠. 일부의 원시적 사유가 돼. 누구로? 당사자 등기관의 차고 유료에 대해서, 차고 유료. 여기에 대해서 유료라는 것은 빠뜨린다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 그러면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누가 빠뜨릴 수 있어요? 당사자가 빠뜨릴 수 있죠. 당사자 뒤에는 신청이 붙네. 등기관 뒤에서는 직권이 붙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권 경정 등기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자, 166페이지 맨 밑에 경정 등기는 등기관의 가실로 거기가 포인트라는 걸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67페이지에 변경이 있네. 1번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네. 자, 부동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로서 이해관계는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다. 직권 등기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줄쳐놓고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명령 명백하되 명백이라는 동그라미 쳐놓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오케이.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 불일치한 경우 지적소원청 통지에 의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이때는 등기관이 받았죠. 그러면 우리 당사자한테 1개월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안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이제 의미가 돼요. 자, 그 밑에 뜻이라는 게 더 있어요. 과거에는 뜻이라는 게 여기에 뜻이 뭐냐?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 99.8%입니다. 99.8%는 직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또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들어갔다. 그러면 직권이다. 뜻이 들어가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한다. 그러면 두 개 정도만 조심하면. 과거에는 그럼 여기에 뭐였느냐? 바로 여기에 취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취지가 들어가면 뭡니까? 취지가 뭐냐? 그래서 일반인들이 몰라서 뜻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는 99.8%가 직권이다. 대직권 뜻. 추가적 공동저당 설정 시 공동담보지라는 뜻. 토지만에 관해서 별도 등기 있다는 뜻
뜻이 들어갔죠. 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라는 거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말소 등기죠. 말소했어요. 그러면 전부 불일치죠.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말소한 걸 어떻게 또 말소합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는 뭐 해야 한다?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하네요.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하네요. 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도 안 나오네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간, 직권이 있네. 그러면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네. 신청, 적탁, 직권. 그러면 회복 등기도 똑같아야 되나요? A가 신청이면 저 앞에가 말소가 신청으로 했으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요. 앞에가 적탁이면 뒤에도 적탁이요. 앞에가 직권이면 직권이에요. 그러면 직권 말소로 해도 이루어졌다.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 권리에 대한 잘라요. 직권 말소가 됐으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해줘야 돼요. 항상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엔 지역권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길이 없어요. 자, 길이 없습니다. 자, 길이 없다. 길이 없으면 맹지죠. 맹지. 그래서 맹지. 맹지에서 툭 치면 지역권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자, 두 개가 있죠. 여역지라는 게 있고 성역지라는 게 있어요. 성역지가 있다. 자, 역이라는 것은 역은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 서비스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역 서비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편익을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 그러면 여역지를 요하는 토지, 길을 받는 토지네.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가 되는 거죠. 자, 성역지, 자, 여역지, 자, 서비스를 주는 토지, 줄성자가 돼. 그러면 요거는 주는 토지가 돼. 그러면 주는 토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래. 서비스를 주는 것은 전부도 주고 일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다.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 여역지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뭔가 서비스를 주는 토지, 주는 토지가 되죠. 그러면 주는 토지.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용어로 본지만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요.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전부, 일부, 여기는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자, 여기는 이제 막혔다고 일단 해봅시다.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집을 한 채 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길이 없죠. 길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통행 지역권이 되네요. 이게 바로 여역지가 되고, 이게 성역지가 되죠. 성역지는 일부도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다. A가 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누가 길을 줬어요? 자, A가 이렇게 줬죠. 그러면 기부네요. 세상은 기부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어. 그러면 테이크가 되네. 등기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역지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역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신청으로 이루어져. 여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줘. 그래서 여역지는 신청이요. 아니죠. 여역지는 직권이요. 성역지는 신청이다. 앞으로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중요 지체, 요직이라고 좀 해야 돼. 요직. 앞으로 세 개가 나와요. 요직, 행직, 당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번 타자 요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역지는 직권, 성역지는 신청.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성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시 잘라요. 그러면 성역지는 신청이라고 써놓고 여역지에 대해서는 직권. 그래서 여역지, 요직. 아또 이제 성역지 신청, 여역지 직권, 요직 자꾸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말소 등기.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작년에 1번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특강할 때 한번 암시를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를 3등분 하면 머리, 몸통, 다리 그리지 말고 개미는 죽는다라는 거죠. 3등분 하면 당연히 죽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개미 이야기를 드느냐? A가 B한테 가등기를 이렇게 놨어요. 가등기 해두면 가등 B가 A 집에다 가등기 순위만 보존해서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처분을 한다는 거네요. C, D에서.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면 B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적 효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봐. 그래서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개미는 3등분 하면 죽는다. 그러면 가등기도 머릿속에 3등분이 돼야 돼요. 그럼 요 관계하고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3등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놔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눠줘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줘야 돼.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 파란 걸로 적어놓은 요거는 뭡니까?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아무 때나 상관이 없죠. 가등기 전에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자, 이번에는 요 빨간 부분. 요거는 가등기다. 그러면 가등기 상에 이루어지는 거, 가등기 이해 속에 이루어지는 거, 가등기 속에 이루어진 거,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은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중간 처분의 등기, 요게 중요한 거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돼요.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면 살려야 되겠죠. 양립 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면 이때는 양립이 불가능하면 이때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다. X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2.5점짜리 가등기 문제가 여기서 떨어요. 양립이 가능한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양립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작년에 2.5점짜리가 탄생한 겁니다. 1번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제3자의 권리의 말소 등기. 이 측면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돼요.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전하고 후를 써서 제가 작년에 1번에 그랬거든. 가등기에서 출제됩니다. 개미 죽는다. 3등분 그러면 가등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믿음 공신력.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매건 잘라요. 형사 동그라미 쳐놓고. 자, 한매건하고 형사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 저 봐봐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자, 뭐 단순하지만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합니까? 봐봐요. 우리의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든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을 해야 등기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한매건입니다. 한매건은 뭐예요? 한매건은 일방 완결건입니다. 예약 완결건이 됩니다. 예약 완결건이다. 예약 완결건이 뭡니까? 이거 형성건이거든. 그러면 형성건이 뭡니까? 일방적이거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행사. 한매건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등기한이 뭐다? 직권 말소시켜버려요. 그러면 한매 특약 말소는 두 가지가 있네요. 직권 말소와 신청 말소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외워요. 행직이다. 그래서 행직이 탄생하게 되네. 한매건 뒤에 행사가 나오면 이거는 직권이야. 그러면 행사 반대말은 행사 이해 사유네. 그때는 신청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요직, 행직 나오기 시작하네. 여역지는 직권, 여직. 한매건 행에서 행 그러면 뭐다? 직권, 행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면 순발력을 발휘해야지. 그걸 언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하나 미끄럼을 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직, 행직. 그래서 한매건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약완결건이다. 예약완결건은 형성건이다. 일방적어서 표시. 한번 가등기 한번 가볼까요?
가등기도 뭐다? 가등기와 번등기도 이하관계권 형성권이네. 그러면 가등기하고 한매권은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어떻게 남자고 남자고 사귀어요? 그러면 한매권은 그래서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질론, 본질론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매권 행사, 그래서 행직. 자, 4번에 이제 3번은 이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수용. 그래서 수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으니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뭐다? 직권이네.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되네. 그러면 예적 측면이 있겠죠. 예적 측면으로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역지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수용위원회에서 남겨놓지 않은 것은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재작년 문제가 우리가 출제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직권 등기가 지금 밑바닥에 깔려서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해 등기의 말소는 원칙상 직권 말소야. 예적 측면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이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4번은 요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특강 들을 때 여기 한번 보죠. 자, 대표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설정 앞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 그래서 영유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걸 대상으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저당권의 대상이 전세권이잖아.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가 돼? 직권 말소가 되죠. 주부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네. 근데 이때 말소가 되려면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 성낙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4번의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 그래서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 아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5번의 관할 위반 29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가로 1번에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네. 그러면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요거죠. 자, 법원의 명령. 자, 법원입니다. 자, 법원이 하면 명령 등기야. 근데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이의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강공서가 돼. 그러면 이의 신청을 법원에다 제기했더니 법원이 뭐다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을 강제하게 돼서 그때가 바로 명령 등기가 된다라는 거. 여기에 빠지면 법원은 강공서가 돼서 촉탁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 신청 줄쳐놓고요. 만약에 이의 있다고 인정할 때 관할지방법원 등기관의 상당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고요. 등기관은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가 있어요. 자, 몇 개 적어놓고 우리 워밍업을 좀 한번 하고 갑시다. 그 위에다가 적어놔요. 출제요는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 그래서 6개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래서 167페이지 맨 위에다가 자 주의시험할 거 첫 번째. 자, 가압류 등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개 적어봤습니다. 가압류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이익에 따른 뜻의 부기 등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더 적으면 가처분 등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가압류 등기 법원이죠. 법원. 이의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뭐 가압류 등기는 법원. 그래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됩니다. 촉탁.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이 붙었다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제기했잖아요.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면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지 있다고 이제 명령 등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의 신청인지 아닌지 봅시다. 임차인이 돈을 안 받아서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할까요? 신청을 할까요? 신청을 하게 되죠. 이의 신청이라면 그때는 명령이지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이거는 그래서 명령 등기가 아니라 요거 때는 뭘까요?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 놓고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죠. 근데 여기는 이의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명령이 붙어서 이의가 붙었으니까 명령 등기가 됩니다. 자, 계약상 공용부분 뜻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진정성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이 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뜻이 들어간다 해서 100%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원래는 여기가 정본입니다. 정본이 들어져 가야 되는데 가처분 명령 정본을 가지고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걸 빼버려서 명령으로 오인하기 쉬운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가처분 등기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 이의 신청이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 6개를 마무리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가 딱 되면 됩니다.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가처분 등기. 요 6개는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요 촉탁 등기, 요 2개가 원칙이죠. 자,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이의 신청이 붙어야 되고 지금 직권 등기를 우리 자세히 살펴본 게 이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 신청 원칙이나 예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명신탁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주요 글자가 5개가 있다.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금인 계약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건물이 완성됐느냐, 완성 후냐를 따져주셔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와 증여. 요게 이제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죠. 매매라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반대 급부일로부터 60일. 증여는 뭐라는 거예요? 편무계약으로서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준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체크해 두신다면 이 파트도 상당히 어려운 파트인데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